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서경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방역과 학업 간의 균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K걸스데이 행사는 이제 새로운 언택트 일상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특별한 산업 현장 체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 속에서도 산업 현장의 문을 열어주신 기업인, 여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참여와 관심으로 완성되는 2020 언택트 K걸스데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유은지입니다. 오늘은 경기 드론 교육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드론 교육센터 교관 정승원입니다.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체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비행장으로 가셔가지고 그 비행장에서 촬영용 드론이랑 그 다음에 국가자격증 시험용 기체이자 강제용 드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실제로 드론 날리시는 것도 직접 해보실 겁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드론 날려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날려본 적은 없어요. 너무 잘 날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주로 이런 드론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어 좀 많이 쓰세요. 예를 들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 준공 사진 찍는다든지 아니면 측량하실 때 드론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3D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런 땅의 지형 같은 걸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이 드론에다가 열화상검증 카메라를 달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제 건물 외벽을 타고 돌면서 이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열화상검증 카메라로 확인하면은 좀 더 사람을 찾기가 쉽겠죠. 되게 안전하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드론의 활용도가 많아진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봤던 드론들은 사실 조그맸거든요. 네네. 이렇게 큰 드론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드론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요? 네, 이거보다 더 큰 드론도 있어요. 네,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형 정도, 중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산업용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거의 한 2m 되는 그런 큰 드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그만 드론부터 네, 이만한 드론, 네. 2m가 넘는 드론 네. 다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실 때 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별도로 따셔야 돼요. 아, 자격증. 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하고 무게하고 어느 정도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자체 중량이 12kg 초과인 그런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셔야지만 날릴 수가 있고요. 12kg 이하인 경우에는 자격증 없이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게 이제 올해 기준까지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좀 더 세분화돼요.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작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셔야지만 날릴 수 있게 바뀌게 되거든요. 자격증을 빨리 따놔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따시면 좋죠. 자격증은 어떤 식으로 딸 수 있게 되나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시험 보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필기 시험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실기 시험, 네. 그 다음에 구술 시험 보셔야 돼요. 구술까지? 예, 구술까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당연히 실기겠죠. 왜냐하면 이 자격증의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인데, 드론 자격증이 아니라? 그쵸?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이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맨 끝에가 조종자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드론을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주변에도 네. 예전에는 남자친구들만 많이 날렸었는데 네. 요즘엔 여자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날리더라고요. 그럼요. 여학생들도 많이 배워봅니다. 여학생들도 쉽게 날릴 수 있나요? 쉽게 날린다기보다는 네.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좀 섬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종하는 게 섬세함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오히려 잘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 잘 날릴 것 같은가요? 한번 가서 보시죠.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네, 가시죠.
여기는 비행장이고요. 국가자격증 시험용 기체를 날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안전장구를 착용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돈을 띄우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점검을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비행체를 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기체에 가까이 가셔서 기체 옆에 조종기와 배터리함을 내려놓아 주시고요. 배터리함에서 배터리를 꺼내 기체 중심 부위에 장착합니다. 배터리를 장착하신 다음에는 벨크로를 통해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체커기를 배터리에 연결하여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6셀, 올, 25.2V 이상무. 배터리가 2개이므로 체커기 2개를 각각 배터리에 연결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합니다. 6셀, 올, 25.2V 이상무. 그런 다음 조종기 쪽으로 이동하여 조종기를 들고 중앙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올려서 조종기를 켭니다. 켜줍니다. 그리고 조종기 화면에서 조종기의 배터리 6.4V 충전 여부를 이상으로.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조종기를 내려 놓아 주시고요. 비행 전 기체 점검이라는 구호와 함께 기체의 하드웨어 부분을 점검합니다. 먼저 프로펠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모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붐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스키드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메인 프레임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GPS 안테나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메인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1번 연결. 이때 메인 배터리는 2개가 있으므로 1번 부위를 먼저 연결하고 2번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배터리 연결. 여기 3개 위에 그런 다음 기체 뒤쪽에 있는 LED 불빛을 통해 기체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종기와 배터리함을 들고 조종자 위치로 돌아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드론에 사용한 조종기입니다. 보시면 위에 토글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중앙 부분에 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토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비행 모드를 바꾼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냥 기능이 들어있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2개의 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조종을 하실 때 사용하는 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조종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잡는 자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요. 조종기 잡는 자세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높이, 배꼽 하단 부분 정도에다가 이 뒤에 부분이 밀착이 되도록 이렇게 밀착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3개는 아랫부분을 잡아주시면 되고 손가락 2번째 부분은 윗부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 2개에 있는 스틱 부위에 가볍게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요, 내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살포시 그쪽 방향으로 올리거나 혹은 내리거나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요, 조종기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으시면 안 되고요, 내가 방향을 주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기울이거나 틀거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드론에 시동 거시는 방법은요, 보시면 여기 2개의 스틱 있잖아요. 이 2개의 스틱을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모았다가 떼시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도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쵸, 밀착을 시키신 다음에 손가락을 파지해 주시고, 오케이. 자, 오른쪽에 있는 스틱을 앞으로 밀어주시면은 비행체가 전진하게 되겠죠. 네. 자, 가볍게 한번 전진 비행 해보겠습니다. 자, 전진. 이 상태 그대로 유지. 그럼 비행체가 앞으로 서서히 가게 되겠고요. 네. 자, 세우실 때는 그냥 중앙각지에 이렇게 놔두시면은 비행체가 쓰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바람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비행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요건 이제
기체 자체가 크다 보니까 바람이 닿는 면적이 넓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조종자가 외부의 컨트롤을 토대로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바로 국가자격증 과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촬영용 기체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촬영용 기체는 아까 날린 국가자격증 기체하고는 달리 조종기가 조금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카메라가 보는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드폰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도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동 걸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고, 후, 오케이. 상승하면 여기로 네, 올리면 이제 되죠. 왼쪽에 있는 스틱을 수직으로 올려주시면은 비행체가 상승하게 됩니다.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네, 좀 더 올려보실게요. 우와. 우와. 그렇죠, 다 올라갔죠. 네, 그 정도 높이까지.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 상태에서 비행체를 높이 한번 띄워가지고 저희 비행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한번 버드아이 뷰 샷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체 한번 상승시켜 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올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아까 토글 스위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위치를 조정해가지고 비행체가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변화를 줘볼게요. 자, 요거를 가볍게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우와. 저희 비행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비둘기가 덮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뒤로 가야겠네요. 네. 새하고 네. 드론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날리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제가요? 네, 정말 잘 날리셨어요. 안 그래도 드론 너무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네. 그리고 전문가분과 같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아, 드론 배우기를 망설이셨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